요즘 부모님이 다리에 힘이 없다, 걷는 게 불편하다 이런 말씀 자주 하시진 않나요? 식사도 눈에 띄게 줄고 말씀은 자꾸 헷갈리시고 기억력도 예전 같지 않다고 느껴질 때가 많습니다. 막상 이런 변화가 계속되면 자식 입장에서는 어디서부터 손을 대야 할지 정말 막막하죠. 병원만 다닌다고 괜찮아질까 싶고 복지제도가 있다고는 들었는데 무슨 제도인지 지금 상황에 해당되는 건지 딱히 아는 정보가 없습니다. 검색해보다가 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에 들어가면 용어는 낯설고 절차는 복잡해서 읽어도 이해가 잘 안 됩니다. 그 사이에도 부모님 상태는 조금씩 나빠지고 우리는 준비도 못한 채 시간만 흘러갑니다. 그래서 오늘 영상에서 이 얘기를 하려고 합니다. 지금 부모님께 꼭 필요한 제도, 장기 요양 등급 이게 뭔지 정확히 알아두지 않으면 시간도, 돈도, 돌봄도 전부 손해볼 수 있습니다. 어떤 상태일 때 신청할 수 있는지, 신청은 언제 해야 하는지, 많은 분들이 모르고 놓치는 포인트는 뭔지 정확하게 정리해 드릴 테니까 끝까지 시청해 주세요. 노인 장기 요양보험 제도란 혼자서 일상생활을 하기 어려운 어르신을 위해 국가가 돌봄 서비스를 제공하는 제도입니다. 정확히 말하면 고령이나 노인성 질환 때문에 6개월 이상 신체 활동이나 일상생활을 스스로 하기 어려운 경우 국가에서 방문 요양, 주간 보호, 복지 연구 같은 다양한 서비스를 보험 방식으로 지원하는 거죠. 그런데 이걸 그냥 연세 많다고 다 받을 수 있는 건 아닙니다. 신청 조건과 심사 기준이 분명히 정해져 있습니다. 먼저 기본적인 신청 대상은 65세 이상이면서 치매, 중풍, 파킨슨병 같은 노인성 질병이 있거나 전반적인 노쇠로 인해 혼자서 식사, 목욕, 옷 입기, 화장실 사용과 같은 일상생활 수행 능력에 어려움이 있는 경우입니다. 조금 더 풀어보면 단순히 아프다고 신청하는 게 아니라 일상 속에서 어느 정도 지속적인 도움이 필요한지를 객관적으로 평가해서 등급이 결정되는 구조입니다. 그리고 예외도 있습니다. 65세가 되지 않았더라도 치매나 뇌혈관성 질환처럼 법령상 노인성 질병으로 인정된 병명이 있을 경우 신청이 가능합니다. 예를 들어 62세인데 조기 치매 진단을 받았거나 뇌출혈 후유증으로 마비 증상이 생긴 경우에도 심신 기능 상태가 기준에 부합하면 등급 판정이 나올 수 있습니다. 신청 방법은 생각보다 복잡하지 않습니다. 가까운 국민건강보험공단 지사에 전화하거나 직접 방문해서 장기요양 등급 신청서를 접수하면 됩니다. 신청이 들어가면 공단에서 요양인정조사원이 집으로 방문합니다. 이 조사원이 어르신의 일상생활 수행 능력, 인지상태, 신체상태 등을 직접 확인하는데 이걸 인정조사라고 부릅니다. 이와 함께 병원에서 발급받은 소견서나 진단서 같은 의학적 자료도 함께 심사에 들어갑니다. 조사 결과와 의학적 자료를 모두 종합해서 점수로 환산한 뒤 장기요양 등급이 판정되는 구조입니다. 등급은 총 6단계로 나뉘어 있습니다. 1등급부터 5등급, 그리고 인지지원 등급까지입니다. 1등급은 거의 모든 일상에 누군가의 도움이 필요한 상태입니다. 예를 들어 혼자서는 움직이거나 씻고 먹는 것조차 어려운 경우죠. 2등급, 3등급은 상당한 도움이 필요하지만 일부 활동은 스스로 가능한 수준입니다. 4등급, 5등급은 부분적으로만 도움이 필요한 경우고요. 예를 들어 식사는 가능하지만 배변 관리나 외출에 어려움이 있는 정도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인지지원 등급은 신체 기능은 비교적 괜찮지만 기억력, 판단력 저하로 일상생활에 혼란이 생기는 경증 치매 환자분들이 해당됩니다. 여기서 정말 중요한 이야기를 하나 짚고 넘어가야 합니다. 어머니가 치매인데 왜 등급이 안 나왔죠? 거동이 불편한데도 왜 탈락한 건가요? 이런 일들 정말 많습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병명만으로는 등급이 나오지 않습니다. 치매 진단이 있어도 식사를 혼자 하고 옷도 스스로 입고 화장실 이용도 가능하고 간단한 외출도 가능하다면 점수 기준상 등급이 나오지 않을 수 있습니다. 즉, 의학적 진단이 아니라 실제 기능 상태를 중심으로 본다는 점을 기억해야 합니다. 또 하나 많은 분들이 실수하는 부분인데요. 등급은 나중에 필요할 때 신청할게요 라고 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미루다가 낭패보는 경우 꽤 많습니다. 장기요양 등급은 신청했다고 바로 나오는 게 아닙니다. 신청, 방문조사, 판정, 결과 통보에 이르기까지 이 모든 절차를 거치기 때문에 최소 한 달, 길면 2달 이상 소요될 수 있습니다. 그 사이에 요양보호사나 시설이 정말 급하게 필요한 상황이 생기는데 등급이 없으면 국가 지원 없이 전부 본인 부담으로 진행해야 합니다. 게다가 등급이 있어야만 시설 입소가 가능한 경우도 많기 때문에 필요해졌을 때는 이미 늦어버리는 거죠. 그래서 부모님의 상태에 변화가 느껴진다면 지금 준비하셔야 합니다.
나중에가 아니라 지금 움직여야 합니다. 등급이 나왔다고 끝난 건 아닙니다. 진짜 중요한 건 그 등급을 어떻게 활용하느냐입니다. 장기 요양 등급을 받으면 방문 요양, 주간 보호센터, 방문 간호 같은 다양한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는데요. 이걸 아무 계획 없이 쓰다 보면 생각보다 빠르게 한도를 다 써버릴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3등급을 받으면 2025년도 재가급여 월 환도액은 한 달에 약 148만원 정도까지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방문 요양만 집중적으로 쓰다 보면 한도 초과로 정작 중요한 시기에 추가 서비스 이용이 어려워질 수 있습니다. 또 어떤 분은 주 6일 방문 요양을 넣었는데 정작 부모님이 낮에 혼자 계신 시간이 긴데도 주간보호센터는 한 번도 이용하지 않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런 경우 효율도 떨어지고 부담도 커질 수 있죠. 그래서 돌봄 방향을 먼저 설계하는 게 중요합니다. 부모님이 하루 중 어떤 시간대에 가장 도움이 필요한지, 가족 중 누가 어느 정도 참여 가능한지, 방문 요양이 좋은지, 주간 보호가 더 맞는지, 복지 연구는 어떤 게 실제로 필요할지 등 가족끼리 충분히 상의해서 계획을 세운 뒤 그 계획에 맞춰서 서비스 조합을 짜는 게 예산도 아끼고 돌봄의 질도 높이는 방법입니다. 또한 서비스 조절은 매달 가능합니다. 예를 들어 처음에 방문 요양 위주로 시작했는데 부모님이 낮에 혼자 계시는 시간이 길어지면 그달부터는 주간 보호로 전환할 수 있어요. 이런 식으로 유연하게 조정하면서 쓰는 게 핵심입니다. 계획 없이 쓰면 금방 끝나고 계획을 세우면 오래 갑니다. 그리고 장기 요양 등급을 받으면 국가에서 돌봄 비용 대부분을 지원해주지만 그 비용 전부를 다 해주는 건 아닙니다. 이용자도 일정 부분은 직접 부담해야 하는데요. 이걸 본인 일부 부담금이라고 합니다. 일반적인 기준은 보통 전체 급여 비용의 15%이고 중요한 건 한도를 넘어서 사용한 비용은 전부 본인이 내야 하기 때문에 계획적으로 사용하는 게 정말 중요합니다. 오늘 말씀드린 장기요양 등급 제도, 부모님을 돌보는 가족이라면 반드시 알고 있어야 합니다. 모르면 손해보는 제도입니다. 시간도 돈도 감정도 다 낭비될 수 있죠. 부모님이 불편한 상황에서 준비가 안 된 상태로 우왕좌왕 하다 보면 가족 간 갈등으로까지 이어지는 경우도 적지 않습니다. 이 영상이 그런 상황을 미리 막아주는 작은 준비의 계기가 되셨길 바랍니다.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 구독, 알림 설정까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